한국교육개발원 남궁지영입니다. 저희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교육 분야의 패널 데이터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은 교육종단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저희 종단연구는 2개의 코호트를 그냥 막 넘어가는 거.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페이지로 가시면 네. 아래로 내리고 좀 더 가까이. 네. 네, 됐네요. 네네. 그래서 2개의 코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종단 연구의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교육정책, 국무총리 산하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인데요. 이거랑 관계가 있나요? 네네. 네. 우리 교육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체제를 개발하고, 또 정부가 보다 실용성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분야의 국정 과제나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종단연구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종단연구가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또 2번째는 학생과 학교의 현재 상태가 아닌 그 변화와 성장 추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3번째는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 분야 연구에 있어서 종단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종단 연구의 목적인데요. 첫째는 이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으로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2번째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적인 학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3번째는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과 향후의 사회 계층 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조사 설계가 이제 크게 2가지 코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호트는 2005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코호트가 있고, 또 하나는 2013년에 초등학교 5학년 패널을 구축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코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코호트는 보시면은 그 동일한 학년에 대해서 10년 간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2005 코호트에서 2005년에 중학교 1학년이면은 2013 코호트에서 2015년에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수집해서 10년간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의 주기는 두 코호트 모두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매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없는 그 해에는 그 패널의 탈락을 막기 위해서 간이 조사를 실시해서 그 패널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코호트는 두 단계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로서 그 주요 조사 내용은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 수준, 학교 생활, 교우 관계, 고등학교 진학 과정 이런 등등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서 만 28세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대학 진학과 관련된 그 내용들, 그리고 대학 생활, 그리고 진로 및 직업 획득과 관련된 그런 조사 내용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코호트 중에 2095 코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코호트의 조사 먼저 표본 설계부터 설명해 드리면 전국의 시도 16개 시도와 지역 규모를 고려해서 그 학생 수 비례를 고려해서 학교를 추출을 했습니다. 150개 학교를 추출했고 그 학교 내에서 학급을 이렇게 군직으로 표집하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한 45명 정도를 무선으로 표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908명이 추출이 되어서 패널이 구출이 됐고요. 이 학생들이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을 보시면 그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학교를 통한 우편 조사를 실시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와 웹 조사를 병행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조사 자료 수집 기간은 짝수년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달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적조사가 간이조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조사 모형인데요. 일단 그 교육 단계를 고려해서 1단계에서는 중등학교의 경험과 인지적 성취로서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정의적 발달 이런 다양한 측면들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2단계로 넘어가서는 대학생의 경우에 대학의 그 학교 생활이라든가 학습 과정, 그리고 대학의 성과로서 대학생의 핵심 역량, 대학생 정의적 발달, 교육 만족도 등등 성적 등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대학 졸업 이후에는 직업 획득 과정이라든가 직무 역량, 평생 학습 측면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직한 경우에는 바로 직업 획득 과정이라든가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모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통해서 주로 분석되는 내용은 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변화, 그리고 중등학교의 그 학교 효과, 그리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 효과, 그리고 각종 교육 정책 효과들이 1단계에서 분석이 되고 2단계에서는 대학 진학에서의 효과, 그리고 대학 교육 효과, 그리고 초기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각종 교육 정책 변화 과정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문 내용인데요. 먼저 1차, 2차, 3차 년도는 중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설문지가 조사가 됐고, 그리고 학생의 그 학습 특성, 학습 그 흥미라든가 태도라든가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 국영수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4차년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150개 학교에 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고등학교로 가서는 한 1,300개 학교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평균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밖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준에서의 그런 조사들은 어렵게 되어서 그 밑에 교사 설문지라든가 뭐 학교 조사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서도 성취도 검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교사에게, 담임 교사에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성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수능 점수를 받아서 연계해 놓고 이것을 성과 점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는 교육 통계 DB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기초적인 그 학교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설립 특성, 그리고 뭐 교원 특성, 뭐 시설 자원, 학교의 시설 자원 이런 그런 기본적인 하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연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조사지는 이 하드 데이터에서 이제 수집하지 못하는 뭐 학교 운영이라든가 학교의 나름의 교육 정책들,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운영하는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학교 조사지를 통해서 수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설문이 이제 7차년도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그 조사 대상 유형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대학생 설문지, 그다음 취업자 및 구직자 설문지, 진학 준비자 설문지, 대입자 설문지, 입대자 설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고, 10차년도 가서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 설문지가 추가되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차년도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0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설문지는 보시면 놀라실 정도로 두껍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중단연구의 조사 결과인데요. 처음에 150개 중학교에서 6,908명의 조사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6,908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고, 5차년도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대학 준비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등으로 인해서 조사 거절자가 좀 발생해서 그때 78.3%로 좀 떨어졌고, 현재 시점은 작년이죠. 2016년 10차년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의 유지율이 5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원표본 6,908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체 표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코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인데요.
역시 2005 코호트와 비슷한 표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17개 지역과 지역 규모를 중심으로 유충을 나누고 그 내에서 242개 학교를 표집하고 각 학교에서 약 30여 명의 학교를 학생을 무선으로 표집해서 패널을 구축을 했고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연구에 동의한 학생 7,324명이 최종 표본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사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현재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 연구 모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 코호트와 비슷하고요. 각 학생과 학교 각 수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 여건과 관련된 투입 요인과 교육 활동과 관련된 과정 요인 그리고 교육 성과 관련된 산출 관련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문 내용은 먼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설문지와 국영수 기초능력 검사지 그리고 이 학생평까지는 담임교사가 응답하는 건데요. 담임교사의 학생평까지 그 다음에 학습자 특성조사지가 조사가 되고 있고 학부모에게도 설문지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교사 설문지, 학교장 설문지 학교와 관련돼서는 학교 조사지와 교육통계 DB를 이제 연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특성 조사지는 2차 3차년도에만 조사가 진행됐고 4차년도에는 학생 역량 조사지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최근에 교육 성과의 핵심이 학업 성취도에서 학생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2015년에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고시가 되고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지고요. 향후에는 이 학습자 특성 조사지와 학생 역량 조사지를 번갈아 가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 중학교 2학년 시점에 조사가 된 내용인데요. 학생 수준에서는 이제 교육 성취, 자기도 학습,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 부모 자녀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조사되고 있고 학생 역량 조사지, 그래서 6가지 핵심 역량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 기초능력 검사지, 그리고 학부모 설문지, 학교 조사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단 연구 2013 코호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242개의 교회에서 7,324명 학생을 원표본으로 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3차년도에 중학교 1,127개 중학교로 학생들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원표본 대비 92.1%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 데이터의 자료 활용 방법과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이 교육종단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캐디 발간문 하위에 연구 자료, 연구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한국교육종단연구라고 치시면은 매년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1월 말경에 종전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학술대회 일정을 보시면은 4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논문 공모가 진행이 되고 6월 초에 데이터 설명회가 있고 7월 말에 발표자 선정 및 데이터 제공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발표 원고 마감해서 11월 25일에 작년에 학술대회 개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그 일정에 따라서 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학술대회 발표자에게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는 특히 2005 코호트의 경우에 통계청 승인 통계를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가통계 포털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표라든가 통계 그 메타 정보, 통계 정보 그 보고서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 코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포부 수준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매년 어떤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분석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저희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원 홈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접속해서 캐디 발간물, 연구자료, 연구조사 자료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접수하시면은 그 연구계획서와 소중의 그 서류를 이제 내부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2005 코호트의 8차년도까지의 데이터와 2013 코호트의 1차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케이스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그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134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로 대학 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고, 학업 성취도나 학습 동기,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그런 변수들이, 그 주제들이 많이 그 논문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 생활과 학업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대학 교육 경험이나 대학 적응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대학 생활이나 대학 성과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초기에는 뭐 사립학교 효과나 남녀공학 효과, 수능, 사교육비,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학업 성취 변화와 관련된 논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초기에는 부모 양육 지원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자기결정성 동기라든가 생애 목표 그리고 무동기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고졸 취업이나 직업 포부, 직무 만족도 등과 관련된 논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진로 성숙도와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종단 연구 자료를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인데요. 이 2005 코호트의 경우에 3차년도 조사 이후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서 그 학교 수준에서의 교사나 학교 조사의 작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지들이 조사 항목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표 자료의 경우에는 무응답 가중치를 적용해서 가중 사례수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응답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무응답 대체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탈락한 패널들을 대체하기 위해 그 샘플을 다시 이제 표집하는 것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원표본으로만 패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구자와 연구 주제 및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중치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 코호트도 이제 동일한 그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